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세를 잘 받아내는 5가지 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집주인들로부터 막 쏟아지는 질문들이죠. 우리 집 세입자가 있는데 월세 연체가 몇 달이나 밀렸다. 그런데 맡겨놓은 보증금도 지금 다 까먹고 없다. 그리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도 않는다. 교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즉,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작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집주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또 착한 세입자들인데, 중간중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세입자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월세를 잘 받아내는 이 5가지 팁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하늘을 창조한 신적 존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들은 누구냐로 가면 그게 바로 건물 주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거는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자기 건물에 또 자기 빌딩에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음으로써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 그게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 집주인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도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걱정은 바로 뭐냐니까 이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또 있는 보증금도 다 까먹었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집을 비워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집주인들은 이런 세입자들에게 하도 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을 안 비워주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월세 내라, 연체된 월세 내라 이렇게 막 뭐라고 하겠죠. 하지만 연체된 월세를 받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월세에 대해서는 이 장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황기에 또 월세를 또 잘 받아내야 되는데 막상 이 세입자들에게 월세 받기가 그거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랑 함께 월세를 잘 받아내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첫 번째예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보증금은 월세의 10개월치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원칙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23평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주인인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월세로 놓을 거예요. 근데 A라는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가 75만 원 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B라는 세입자도 들어오고 싶어 해요.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가 90만 원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A 세입자한테 집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B 세입자에게 집을 내놓겠습니까? 선택을 해보시죠. 나는 A 세입자가 좋아? 나는 B 세입자가 좋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A를 선택한 경우도 있고 B를 선택한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월세가 한 달에 75만 원 받는 것보다 B의 경우처럼 월세를 90만 원 받는 게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돈, 또 약간에도 더 많은 월세를 주겠다는 그런 세입자한테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깜빡 잊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월세를 잘 받아내는 비법 첫 번째, 무조건 보증금은 월세 10개월치를 확보해라. 즉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은 월 75만 원인데 1년치 월세를 연체됐다 하더라도 9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2년치를 월세가 연체됐다 하더라도 1,8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년치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9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빼면 나머지 600만 원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 세입자나 행여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전세금을 받고 집을 비워준다는 거죠. A라는 세입자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B라는 세입자는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석 달치만 연체가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이 거의 뭐 바닥에 가까운 그런 이제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월세가 넉 달이 연체됐다. 그럼 4구 30역 해가지고 360만 원이에요. 이제 가지고 갈 보증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A 세입자보다는 B 세입자에게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요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 월세 지연이자라는 특약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요 문구 하나를 특약사항을 넣어주자는 얘기예요. 임차인의 월세 연체 시에는 연체 이자율로 연 24%를 추가하여 부담한다. 요런 문구를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의 월세가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만약에 한 달치가 월세가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1년에 24%의 이자, 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4%가 월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100만 원의 연체 지연이자 2만 원이 한 달에 더 추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달엔 4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 달은 또 연체이자에 연체이자 또 붙는 거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는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해서 집주인들이 이 약한 세입자들한테 돈을 받아내자, 요 뜻은 아니고요. 분명히 요런 문구를 넣어주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요런 문구로 인해 가지고 연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게 월세를 잘 받아내는 비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런 특약사항이 민법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라고 한다면 요건 또 약간 문제가 있죠. 요건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세입자가 아니 요런 특약은 세입자한테 불리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그냥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요런 식으로 똑똑한 세입자들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다. 많지가 않고 우리가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들한테 월세가 좀이라도 지연되면 연체 지연 이자까지 뭐 받아내자. 요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 달치가 연체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미안하지만 거기 임대차 계약서 보면 월세 연체에 대한 연체 이자율이 연 24%로 했기 때문에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면 이제 매달 2만 원씩 그 다음 달은 4만 원 이렇게 누적돼 가지고 세입자인 당신한테 더 곤란하다. 그러니 월세는 꼬박꼬박 내달라. 요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자, 월세를 잘 받아내는 비법 세 번째를 본다면 연체 시에 바로 내용 증명을 띄우시라는 얘기예요. 주택의 경우에는 2번 이상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입니다.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3번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주택은 몇 해? 2번, 상가는 몇 해? 3번 이렇게 연체가 되면 바로 내용 증명에 띄워서 임대차 관계를 종료한다라고 띄워 보내셔야 돼요. 월세를 잘 받아내는 비법 네 번째로 본다면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월세를 받기 이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꼭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언제는 월세를 납부하는 날짜입니다.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꼭 확인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또 주택관리업체에 다 모든 걸 맡겼다, 위임했다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집주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모습을 세입자들에게 보여주면 그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집주인이 이 집을 직접 관리를 하는 집과 집주인이 이 집을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집, 그러면 세입자들이 이 월세를 내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집주인이 직접 꾸준하게 관리하는 모습도 세입자들한테 분명히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잘 받아내는 비법 다섯 번째, 만약에 세입자가 안 나갈 경우 이제 보증금도 다 까먹었고 월세도 납부를 안 해요.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집주인 여러분 내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보냈냐라고 하면 월세가 연체됐다, 계약 해지를 한다는 내용 증명 띄우시고 내보내야 되고, 그럼 안 나간다 세입자가. 그러면 명도 소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명도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겠죠. 요 판결문을 가지고 요 판결문만 나왔다고 세입자에게 나가라 하면 또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지로 집행관들이, 즉 법에 의해서 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뭐가 들어간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시간도 많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또 뭐다? 그 집에 대해서 월세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잘 받아내는 비법 다섯 번째가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소전 화해 신청은 뭐냐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상가가 됐든 주택이 됐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바로 재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언제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와라라고 해요. 그럼 판사 앞에서 뭐 한다? 약속을 이행하겠다. 월세를 납부하고 만약에 요 월세가 연체가 될 경우에는 나는 상가를 비워주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부분을 뭐 한다?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됨으로써 뭐다? 요거는 합의가 끝나게 되고 이러한 합의서가 바로 재소전 화해 조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소전 화해 조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는 판결문의 효력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바로 소송이 필요 없이 집행관 사무실에 가가지고 명도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소전 화해 신청, 집주인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뭐니 해도 최고의 방법은요, 인간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김장을 하실 때 세입자들한테도 좀 갖다 줘보세요. 그리고 구정 명절이나 추석 명절 때 뭐 떡이나 과일이나 떡국이나 요런 거라도 좀 챙겨주고 좀 갖다 주면 대부분이 뭐 원투룸 같은 경우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집주인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을 관리하고 청소를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인간적 요소로 했는데도 오히려 이러한 선량함을 오히려 이용을 하는 그런 악한 세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집을 안 비워주면 당신 명도소송까지 해야 되고 강제 집행까지 해야 돼. 어차피 나는 빈터틀이야. 당신 마음대로 해. 내가 안 나가면 당신만 힘들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요런 나쁜 세입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실 거. 만약에 월세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오늘은 500만 원을 먼저 주고 일주일 뒤에 500만 원을 주겠다 하고 키부터 먼저 달라는, 열쇠부터 먼저 달라는 그런 세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월세 보증금은 전부 다 받고 한 달치 월세도 선불로 받고 그때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나쁜 세입자들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적금 만기가 일주일 남아서 아는 오빠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오빠가 3일 뒤에 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돈을 드릴 테니까 뭐 해라? 열쇠부터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만 살짝 옮겨 놓을게요. 요렇게 말하면서요, 3일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나머지 전세 보증금 안 주는 경우가 숱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세 보증금은 처음부터 다 전액 다 받은 뒤에 열쇠를 줘야 된다. 명심하시고, 만약에 2번 이상, 상가 같은 경우는 3번 이상 연체가 됐다. 그러면 계약 해지 통보를 바로 하시고 남는 전세 보증금 일부라도 주고 그 세입자를 내보내시는 게 가장 월세를 잘 받는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